오늘 주제가 불쾌지수와 온열 질환인데 불쾌지수 이렇게 여름철만 되면 항상 거론되는 게 불쾌지수예요. 네. 불쾌지수라는 게 뭡니까? 기상청에서 체감온도라는 온도를 주로 쓰고 저희 피부에 와닿기로는 그 불쾌지수가 훨씬 와닿는 용어이긴 하죠. 수십 그쵸. 년간 이제 저희 사람의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온 아닙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탈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습도. 이 알레르기 질환도 사실은 온도 습도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온도 습도를 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적정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가 나타날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여름철이 되면 그 두 가지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특히 불쾌하려면은 이제 습도가 많이 높아져야 되고 네. 또 한 70% 이상 올라가게 되거든요. 40%에서 70%까지 가장 적정하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온도까지 높아진다면 이제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두 가지가 서로 중복돼서 사람을 불편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지수입니다. 보통 이렇게 날씨 정보 들을 때 불쾌지수가 오늘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하는 날은 어떠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툭 누구랑 부딪혔어도 아 뭐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시나요? 정말 아니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예. 이게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때 같으면 장 작가가 나를 뭐라고 놀려도 그냥 하하하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날은 장 작가 말만 걸어도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 많이 부딪히게 되는 날인 것 같아요. 불쾌지수가 그렇죠. 높은 날. 네. 네. 불쾌지수라는 거는 온도와 습도 때문에 생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름철에만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름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불쾌지수의 계산법을 가지고 재미난 계산을 해보면 습도가 100%라면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지만 사실은 대기 온도가 20도만 되면 네. 불쾌지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숫자로 불쾌지수를 설명할 때 68에서 75 사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기고 75에서 80 사이 정도 되면 절반 정도 전 인구의 반은 불쾌감을 느끼고 80이 넘어가면 대부분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습도가 아무리 100%라도 대기 온도가 20도가 되면 이제 68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도가 넘어가면 그 불쾌지수라는 것이 그 내 몸의 어떤 피부의 온도도 방출이 안 돼, 수분도 방출이 안 돼. 그래가지고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와 서로 이렇게 건드렸을 때 내 몸이 불편해지니까 나 혼자 불편한 게 아니고 군중이 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나고 그런 부분을 감정으로 얼굴 표정으로 표출했을 때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기준 온도가 낮네요. 20도면은 꽤 낮아요. 저는 한 27, 8도 뭐 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100%일 때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한 26도 정도를 이제 적정한 온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26도에 이제 그 습도는 40%에서 70% 사이 정도이면 좋은데 습도가 저희가 요새 불쾌지수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는 배경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지구상에서 지구가 아니고 전 태양계에서 가장 불쾌지수가 낮은 마이너스로 가면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면 쾌적할 것 같잖아요. 러시아의 영하 70도. 예, 습도 100%인 지역이 오히려 그 그래프 수치상 마이너스 뭐 한 100인가 200까지 떨어지고요. 그렇다면 거기가 가장 쾌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쾌지수가 온도와 습도만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100%인 경우에 이런 오차가 생기듯이 우리가 40%에서 70%의 습도를 잘 유지한다면 온도가 엔간히 높아도 덜 불쾌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야죠. 불쾌지수와 식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여름철 되면서 나 이렇게 먹는 게 별로 안 땡기지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다 불쾌지수 때문입니까? 불쾌지수 자체랑의 연결이라기보다 이제 그 불쾌지수가 높아졌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체적 변화, 열을 못 내보냈기 때문에 이제 수분이 몸에 가득 차 있고 붓고 하기 때문에 느끼는 여러 가지 장애들 중에 수면 장애 그리고 이제 식욕 감퇴, 또 그다음에 짜증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낮추려면
불쾌지수가 함께 낮아져야지 이런 것들도 이제 증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불쾌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온도와 습도라고 말씀드렸듯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온도를 내리면 좋은데 네. 외부 생활할 때는 내리기가 어렵겠고요. 쉽지 않죠. 실내에서는 뭐 에어컨이 있거나 선풍기가 있으면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것이 쉽지 않을 땐 일단 습도를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습도도 이제 사실 비가 오면 일단은 온도가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럴 때는 오히려 창문을 열어놔도 괜찮습니다. 습도가 올라가는 부분을 온도 내려가는 것이 상쇄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해가 나려고 할 때 이때가 굉장히 문제인데 네. 폭염이 돼서 대기 온도는 이제 29도, 30도, 35도로 올라가는데 습도가 그대로 있거든요. 외부에서. 그것이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는 그때는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환기를 많이 시켜주고 수시로 시켜주고 시원할 때 환기하고 온도 올라가기 전에 닫아주고 하는 이제 환기가 또 중요하겠고요. 네. 뭐 사실 그 온도와 습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에어컨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근데 또 없는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게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잘 돼 있는 게 공공시설이잖아요. 도서관 그런 좋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데 또는 이제 노인정 같은데도 이제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옵니다. 또는 은행 이런 데 가셔서 그렇죠. 낮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수시로 요즘에 찬물로 좀 세수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도움이 좀 될까요? 불쾌지수 낮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찬물로 하셔도 됩니다. 젊을수록 젊을수록. 네, 찬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나갈 열은 잔뜩 있거든요. 네. 근데 연세 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갈 열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찬물로 세수해도 난 괜찮던데 하시고 연세 안 드신 젊은 분들 같은 경우 기초대사량이 높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따뜻한 물로 세수하라면 엄청 싫어하죠. 여름에 더울 때. 그래서 열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찬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관을 꽉 막아버리니까 뒤에서 나가야 될 열들이 입구가 막혔네. 그럼 더 더워요. 그래서 찬물로 하는 것은 이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나는 추위를 너무 타요.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손발이 차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그런 분들은 또 찬물을 좀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알던 거랑은 조금 반대네요. 네, 네. 찬물은 왠지 젊은 사람들은 써도 될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약간 그래도 좀 미지근하게 해서야 될 것 같고. 불쾌지수와 온열 질환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일시적으로 불쾌지수가 높지 않은데 내 몸이 더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가지고 바깥엔 선선한데 내 몸만 더워. 이럴 때는 찬물로 샤워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불쾌지수가 높을 때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불쾌지수라는 것은 습도가 높아서 내 몸에서 열이 안 나가는 중인데 모세혈관을 꽉 막아버리니까 더 안 나가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불쾌지수가 높은 요즘 같은 때에는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면역이라는 것이 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은 피부 면역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세포, 다세포 동물들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세포를 분해하려고 하는 생명 유지를 못하게 찢어놓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항원으로 인식합니다. 이제 알레르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내 몸에 들어오는 적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열도 잉여가 될 때는 내 몸에 적이 돼서 세포벽을 녹이게 되는 거죠. 세포벽 손상이 오고 또 곰팡이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인 70% 이상이 되면 내 몸에 진균이 번식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포 손상이 오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면역계가 이제 막 그 반응을 하고 면역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질환이 발생한다든지 내부에서 면역계 어떤 다른 병이 이제 알레르기가 도출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면역과 연계가 되는 거죠.